건강히 잘 계신 듯하여 제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끝마쳐 갈 때쯤 저는 평생의 짝을 만나게 되었지요. 한국에서 여행하러 온 그녀가 제가 사는 곳으로 와서 가이드를 해주며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양가의 인사를 올리며 제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하려 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그녀가 다 알고 난 후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며 먼저 얘기를 꺼내서 제가 정말 고마웠지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데리고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만에 돌아온 제가 예비 신부까지 데리고 오니 무척 기뻐하시더군요. 그래, 네가 이리 귀한 아가씨까지 데리고 오다니 내가 남은 여한이 없구나. 아가씨, 우리 아들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빨리 날 잡아서 우리 집 식구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랴. 어머니는 그녀를 매우 흡족해 했지요. 어머니에게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올리고 그녀를 집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게 물어볼 게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말하더라고요. 유진이라는 동생 자기 친동생 아닌 거지? 법적으로는 분명 아니야.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산 세월이 있고 어머니가 딸처럼 대하고 계셔. 그래?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이야.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끼리는 뭐라 말하지 않아도 한눈에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촉이라고 할까? 뭐랄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내 촉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이게 도무지 뭔지. 그녀는 혼잣말을 이어가며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녀와 저의 결혼은 양가의 합의하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지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모교에서 연구도 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아내는 대학원생이라 공부를 마저 해야 했죠. 아내는 결혼 전에 약속대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원했지만 아내의 공부가 덜 마친 상태라 제가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유진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 학교에 왔어? 친구 만나러 온 거야? 아니, 큰오빠. 나 올해부터 여기 학교 다녀. 편입해 왔어. 제가 다니는 학교로 편입해 오려면 여간 쉽지 않았을 텐데 편입시험을 치르고 왔더니 용해 보였습니다. 과는 달랐지만 유진이가 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 유진이를 지도하는 지도교수로부터 간간히 유진이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교수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영특하다는 표현을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 쓰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태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도 저렇게 목표가 확실하고 저돌적인 학생은 처음 봐. 한 몇 년 있으면 내 자리가 위험해질 것 같아. 영악한 건지 영특한 건지 벌써부터 드러내놓고 노리고 있지만 유진이 지도교수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공부를 다 마치자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요. 너희 생각은 고맙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골골거려도 내 밥이랑 빨래 정도는 손수할 일이었으니까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길 바라마. 어머니는 저희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진이가 엄마 곁에 있으니 의지가 되기도 했고요. 아내도 전공을 살려 졸업 후 시간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첫 애를 낳아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둘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보다는 제가 육아휴직을 받아 우리 애를 돌보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애를 키우며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그 여린 몸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뒤늦게 감사한 마음이 솟구쳐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첫 손자라서 그런지 우리 애를 무척 예뻐하셨지요. 아이의 재롱이 더해질수록 어머니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한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한 기회에 우리 아이와 놀아주는 어머니 혼잣말 속에서 알 수 있었네요. 우리 손자 재롱을 보니 우리 막내랑 어쩜 이리 똑 닮았노. 니네 삼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널 보면 무척 좋아할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할미 가슴을 이리 썩이네. 어머니는 연락 두절된 막내가 그리움과 보더군요. 그러실 만도 하셨을 겁니다. 유진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무뚝뚝한 저와 둘째와는 달리 막내가 얼마나 살가웠는지. 막내의 소식은 그 이후로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 들어와서 아버지가 부탁하기 전에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종적을 감춘 것처럼 그날 이후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속으로 막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애를 볼 때마다 막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지 급기야 그 허약한 몸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셨지요. 우리가 걱정할까봐 말로는 연신 괜찮다고 하셨으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합가를 제안했으나 어머니의 의중은 확고해서 거절하셨지요. 어머니 증세가 이러니 우리 애를 덜 보면 병원이 괜찮아져 당분간 본가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왜 저더러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냐고 타박했지만 차마 이런 얘기는 못하겠더이다. 이래서였는지 어느 날 아내가 우리의 용품을 챙기더니 본가로 가자고 했죠.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따라 본가에 갔네요. 어머니는 여전히 기운이 없으시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우리를 반겼습니다. 우리 애가 좀 컸다고 가만히 있지를 않고 온 데를 기어다니며 제지를 하더군요. 아내와 제가 쫓아다니며 치우기에도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허 웃으시며 놔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치웠어요. 제가 어머니랑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애를 쫓아다니다 애기 용품이 떨어졌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 정도 머물 거 예상해서 충분히 챙겨왔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다음에 들린다고 하면서 우리 애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지요. 제가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속상한 얼굴로 마지못해 얘기해 줬습니다. 아가씨, 아니 유진 씨 말이야. 뭐라고 부를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나한테 시누이 노릇하더라. 은근히 그러더니 오늘은 드러내놓고 우리 애 간수 안 하고 뭐하냐며 한 소리 하는데 기가 차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 거기다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혼잣말로 하는데 아내는 유진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순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능사라 여겼는지 집으로 가자고 했다더군요. 듣고 나니 은근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어도 기본적으로 윗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례함을 넘어 오만함이 넘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 유진이를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 어제 얘기 다 들었다. 우리가 오고 가는 건 우리 자유인데 네가 한참 선을 넘은 것 같아. 다음에 내 와이프 보면 사과하길 바란다. 가족이라 여긴다면서 큰오빠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제 얘기는 안 듣고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면 서운해요, 큰오빠. 제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유진이는 서럽게 눈물을 훔치며 감정을 드러내더군요. 그래서 유진이에게 당부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때쯤 학교에서 저에게 교환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라 아내와 의논했더니 아내도 저를 따라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더군요. 그러나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이 얘기를 어머니에게 했는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네가 나 때문에 기회를 안 놓쳤으면 한다. 이래봬도 내 가슴에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을 간직할 만큼 아직 건재하니까 다녀와. 나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살도록 노력해보마. 어머니가 조건부를 내세워 제 등을 떠미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 탐탁치 않았으나 유진이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유진아, 그때는 내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우리 어머니를 너에게 한 번 더 부탁해도 되겠어? 유진이는 저를 뾰로통하게 쳐다보며 제 사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승낙한다는 의미였죠. 고맙다 유진아. 그래서 도우미 아줌마를 구해주고 가려 하는데 괜찮겠지? 큰오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오빠 떠날 준비나 잘해. 유진이가 그렇게 저에 대한 마음의 빗장을 열어줬습니다.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는 건 유진이에게 일임하고 전 아내와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가족 전체가 해외에 나가는 거라 챙길 게 만만치 않아 출국 날짜가 다 돼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유진이가 부른 도우미 아줌마가 있더군요. 유진이와 더불어 아줌마에게도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뒤돌아서는데
이번에도 아내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야, 도우미 아줌마 자기가 구한 사람이야? 아니, 유진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래? 근데 저 두 사람 어딘지 모르게 닮은 것 같지 않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웃을 때 눈웃음이 둘 다 판박이란 말이야.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내는 두 사람이 닮았다며 계속 그 말만 했죠. 저는 아내의 말을 여사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든 일을 뒤로한 채 우리는 출국했죠. 저는 해외에 나와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으나 아내는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간중간 어머니와 유진이랑 잦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떠나온 뒤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잘 계시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내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평상시보다 좀 들뜬 것 같지 않아? 우리랑 안 본 사이에 뭐 하셨길래 급작스럽게 좋아지셨지? 유진이가 어련히 알아서 엄마를 잘 챙겼겠지. 어머니 그런 모습 보니까 보기만 좋구먼. 아니야, 뭔가 이상해. 어느 정도 우리도 안정되었으니까 조만간 어머니 뵙고 오자. 응? 저는 아내의 어린애 같은 투정에 약속했습니다. 한국 방문 전 우리는 나들이 삼아 여유로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외출했지요. 간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광장 여기저기를 돌며 거리 공연을 즐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낯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몸에 한 줄기 전기가 지나간 듯 본능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이끄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인파를 헤치고 버스킹하는 가수를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거기서 노래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막내가 먼 이국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 감동과 전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대 매너마저 뒤로 한 채 공연 중인 막내에게 무조건 돌진했어요. 관람 중인 관객들이 저를 저지했지만 저는 막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바람으로 막내의 공연을 초토화했습니다. 놀란 막내도 저를 보고 덥석 안고 눈물을 흘리며 큰형이라는 말만 연신하더군요. 우리의 상봉이 너무나 뜨거웠는지 주변에서는 손뼉을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아이도 있었고요. 저는 막내를 놓칠까봐 손을 꼭 잡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막내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워하고 축하하며 아내와 제 아이를 보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족 상봉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밤새 풀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막내가 서럽게 울었고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막내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와 오해가 쌓인 건 유진이 때문이더군요. 작은 형 그렇게 되고 내가 그 애 소름 끼치기 싫어했잖아. 그러니 이 요망한 것이 부모님이 제 편이란 걸 다 계산해서 날 쫓아낸 거야. 내가 절대 집을 안 나갈 것을 알고 계략을 꾸민 거지. 그날은 내가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걔가 내 옆에 있더라고. 난 절대로 의식이 있건 없건 소름 끼치면 쳐다도 안 봐. 그래서 난리를 쳤더니 아버지가 그걸 본 거야. 다행히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어서 몰랐고 아버지가 전후 사정도 모른 채 그 요망한 것의 연기에 놀아난 거지. 걔가 어릴 적에도 날 물먹인 게 한두 번이야. 그렇게 집을 나온 막내가 방황하다 저를 찾아 미국으로 왔는데 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부고도 못 들은 것이었죠. 막내는 이왕지사 미국으로 온 거 자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학비를 벌어 단계를 밟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내가 이룬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막내의 진짜 직업은 국제 변호사였어요. 버스킹은 스트레스를 풀 겸 틈틈이 취미삼아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가 혼자서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대단히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막내도 아내의 말처럼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늘 기운 없으신 엄마가 연락할 때마다 활기찬 것도 수상하고 도우미 아줌마랑 유진이가 그렇게 닮았다고? 유진이 엄마 살아있다며? 혹시 걔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래야 형. 그 전에 아버지 장례식에 오신 분 찾아서 만나보자. 저는 동생이 그 말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을 까맣게 잊고 있을 뻔했죠. 동생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고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하더군요. 우리는 유진이에게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조문객을 찾아 만나러 갔어요. 다행히 연락처가 그대로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얘기는 실로 놀라웠지요. 전 유진이 엄마랑 내연관계였어요. 어쩌면 유진이 아빠는 친부가 아닐 겁니다. 유진 엄마의 말에 의하면 유진이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아니 마음이 변한 유진 엄마가 모든 걸 날조해서 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는 유진 엄마가 달아났어요. 그 충격에 유진 아빠는 하던 사업이 엉망이 되어 회생시키려다 돌아가셨습니다. 기업인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 저와 유진 엄마로 인해 그리 된 걸 알고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그리고 작고하신 이사장님이 유진이에게 마음의 빚을 내려놓길 원했으나 제가 벌을 받는다고 너무 늦게 찾아뵌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유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이가 데리고 온 도우미 아줌마였습니다. 아내의 예리한 촉이 맞더군요. 그 모녀에게서 굳이 전후 사정을 듣지 않더라도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급했지요. 부모님이 애지중지 거둬 키운 건 사람의 종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을 어머니가 걱정되어 막내와 저는 나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당장 본가로 달렸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들이닥치자 집에 있던 도우미 아줌마가 무척 당황해하더군요. 유진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를 찾으니 낮인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아내가 어머니 얼굴에 코를 대어보고 진맥을 짚어보더니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어요. 막내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어머니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통장을 찾아 금융기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재정 상태를 알아본다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각종 서류를 열람하더니 저더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유진이가 어머니의 딸이자 우리 동생으로 입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어머니 앞으로 된 집이며 금융자산 일부도 유진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가 깨어나셔야 알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거라 어떤 의도이건 좋은 쪽이 아니라는 것만은 농후했죠.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도우미 아줌마가 달아나려다 제 눈에 딱 띄어 어딜 못 가게 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현황 파악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아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어머니가 억지로 깨어나셨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 당신이 유진이 입양에 관해 법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도착한 경찰들이 막내의 얘기를 다 듣고 유진이를 기다렸다가 유진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연행에 갔습니다. 모든 게 숨가쁘게 돌아갔지요. 조금만 더 늦게 귀국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그 모녀의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모녀는 오래전부터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현재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진이의 입양이 파양 중이며 어머니의 재산도 환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어머니는 우리가 없는 사이 간악한 모녀에 의해 약물 중독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유진이를 기른 정이 있어 용서하자고 했으나 둘째의 사고와 막내가 억울하게 집을 나간 얘기를 소상히 들려주니 법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 덩이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희내리인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 타고난 성향이 이런데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교화되고 감화되어 개화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간교하고 간악한 모녀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면 어머니를 우리가 사는 미국으로 모시려 합니다. 어머니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 있다 보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 거라 여기며